그리고 또 이제 김명미 매니저가 오늘 또 준비하신 따로 기업이 하나 있어요. 네. 바이오는 아니네. 네. 네. 자, 화면에 후성. 네. 어떤 의미로? 일단 후성 말씀드리기 전에 어저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SK 스퀘어가 주가가 또 막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요거 또 올라간 것만 맨날 리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, AS도 그렇죠.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점검은 조금 네, 그 SK 스퀘어 좀 리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뭐 사실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뭐 오후장 들어서면서 워낙 좀 안 좋은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SK 스퀘어도 장 초반에는 뭐 8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한 5, 6% 정도 상승이 좀 들어오다가 주가가 뭐 오후장에 조금 무너져 내려버렸는데요.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7만 원대 중후반에서 접근을 하시고 손절 가격을 이제 6만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6만 8천 원까지 밀려버리면서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도 조금 걱정되셨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AS를 좀 해드리는 거고 SK 스퀘어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K 텔레콤에서 분할 이제 신설법인이거든요. 인적 분할된 신설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회사는 반도체라든지 미래 이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투자 지주 회사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쪽이 워낙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SK 그룹 자체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이 프렌드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NFT도 탑재를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발굴하기 위한 투자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뭐 가상화폐 투자,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투자했다라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좀 하나의 좀 우려가 되는 게 어제 제가 수급적으로 뭐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들 사실 배당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SK 스퀘어는 올해 당장 이제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약간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뭐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좀 했는데 뭐 그런 매물들은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뭐 주가의 하단 한 6만 5천 원 정도 부근이 지지가 좀 된다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어차피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고 시총이 거의 뭐 10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뭐 가격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, 그리고 SK 그룹 차원에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SK 스퀘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혹시나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반등을 한번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K 스퀘어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셨고 시장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뭘 평가받을 수기가 좀 어렵죠. 그렇죠. 네, 저기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. 네. 자, 오늘 새로운 기업을 아까 화면 나왔습니다. 후성을 또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2차 전지 소재 기업 오늘 미국장이 뭐 3대 지수가 다 뭐 1%가 훨씬 넘게 또 급락을 했는데 살아남은 종목들이 애플, 의외로 애플이 3%나 급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 애플이 아니었으면 아마 미국 시장도 거의 뭐 한 3% 가까이 급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어쨌든 애플이 상당히 시장 방어 역할을 좀 해줬고 애플이 안전자산으로 오늘은 생각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리비안, 루시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견조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아무래도 좀 초반에 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아닐까.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 특수가스, 그 다음에 냉매,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일단 뭐 3분기 때 이미 다 지나간 실적이라서 별 의미는 없지만 창사 이래 최대 실적, 분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1,000억, 영업이익이 224억을 기록을 했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3분기에만 반짝 그냥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. 일단은 반도체용 특수가스, 지금 3분기 때도 이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내년에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이제 투자에 대한 고객사들의 이제 팹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후성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 그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딱 3주 전에 여러분들께 반도체 풍기 현상이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이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3주 있다가
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,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했거든요. 지금 또 반도체 업계에는 냉매가 풍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냉매 풍기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나라 지금 후성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냉매 풍기와 관련된 게 이슈가 되면 분명히 또 후성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. 뭐 그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둔 건 결국 2차전지 소재 쪽인데 3분기 때 실적이 또 이렇게 좋았던 게 LiPF6 소위 말해서 이제 6불화 인산 리튬 요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2차전지 증설 투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후성은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70%까지 올라왔거든요. 중국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텐젠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가 사실상 이 6불화 인산 리튬 풍기 때문에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 회사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이제 후성이다. 향후에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뭐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성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 6불화 인산 리튬 가격 인상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중국이라든지 국내 공장 그리고 유럽에는 헝가리 공장의 증설 이슈가 분명히 아마 부각이 될 거예요. 지금도 지금 이 전해액을 만드는 이 원료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성은 아마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발표한과 동시에 기업 가치가 분명히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요.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. 네. 요 사진을 보면 왜 제가 이 후성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저평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에 뭐 좀 숫자가 좀 작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잖아요. 올해 예상 PER 대비해서 지금 PER이 115배. 내년 실적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75배 정도의 지금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.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국의 이제 텐스 머티리얼즈. 요 회사도 올해 한 50배가 넘게 지금 PER을 받고 있고 내년 예상치 대비해서도 34배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.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 기업이거든요. 근데 지금 후성 현재 올해는 PER이 지금 49배 사실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내년에 실적을 감안한다면 PER이 아직 19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의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, BM, 뭐 첨보,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중국의 전액 기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. 네. 내년에 추정치가 저는 훨씬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기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최근에 한 26,000원대까지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거의 뭐 한 3주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말 그대로 저는 뭐 21선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4,000원에서 24,5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지금도 뭐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8,000원까지 사실상 다른 동종의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가가 3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 28,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. 손절 가격은 21,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후성 얘기 들어봤고요. 뭐 지금 세간의 관심이 다 이 변이 바이러스 이슈일 텐데 무슨 후성이냐 하실 수 있죠. 근데 네. 오늘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연기금이 7천억 액티브 자금이 집행이 될 겁니다. LG 엔솔 IPO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냥 오늘 집행을 할 것 같고 네. 그럼 연기금들이 뭘 사느냐. 이 후성 같은 기업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살 수 있죠. 그렇죠. 꼭 산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저평가되어 있는 그냥 기업이고 네, 참고하시라고.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왜 또 어마한 데 가서 저러고 있나 싶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만 잠깐 드렸고 내용은 지금 봤습니다. 네. 자, 후성 얘기 끝났으니까 김혜미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네. 수혜리가 네, 이벤트 오늘 없으실 이벤트가 거고. 없습니다. 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동훈 팀장님과는 따로 얘기. 예. 김혜미 이제 있으면은 냉정하게 평가를 못 하니까. 그게 무슨 또? 보내놓고 나서 얘기해야죠. 후성은 어떻게 냉정을 저 화면이 벌써 나왔네. 네, 후성은 일단 뭐 잠깐 화면 후성으로 좀 바꿔주시면은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. 네, 그럼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동호 팀장님의 오늘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자세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?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온다만 냉정을 좀 찾아야 된다. 네. 어제는 사실 뭐 다 빠졌지만은 우리 증시가 좀 과한 하락을 했죠. 사실 이제 뭐
자꾸 이제 오후장에 우리 증시가 특히 급락을 한 이유를 갖다가 뭐 일본에서 찾고 뭐 MSCI 리밸런스 찾고 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 뭐랄까 이제 그 수급 환경이 너무 계속해서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진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일시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두가 좀 약간 악재가 중첩되는 느낌이 어제 여러분들 받으셨을 거예요. 이렇게까지 빠질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부분들보다는 역시 뭐 모더나 CEO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과하게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아시겠지만 어제 환율은 나쁘지가 않았어요. 사실은. 네, 환율이 사실 저도 내려왔죠. 제일 먼저 본 게 환율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시장이 지금 반응이 좀 과민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이라면 역시 시장은 조금 이제 냉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미국 증시도 다시 이제 간밤에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도 반응을 했습니다만 이건 아시아 증시에서 좀 이어지는 하락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약간 역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오미크론 그 변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. 바꿔 말하면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밝혔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각국의 약간 방역 체계가 좀 강화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뭐 셧다운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. 일단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흐름은 이거를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좀 서둘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그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승인이 나올 것이고 결국 이런 대응, 그러니까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경제 활동의 지속과 또 한쪽에는 이제 긴축에 대한 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저는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직 뭐 바닥을 잡았다 지금 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적어도 투매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뭐 2,900 깨지고 이제 2,800 초반까지 왔는데 여기서 과연 지금 굳이 지금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팔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네.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또 항상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지금이 어떤 그 양도세라든가 이런 이슈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 매물들을 저점에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.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때. 좀 시장을 이제는 좀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이렇게 뭐 저점에다가 그냥 그 이런 뭐 우려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팔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좀 종목을 찾아야 되는 오히려 그런 시점이 아닌가. 이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뭐 감성적인 표현에 뭐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시점이다.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당부해 주셨고 오늘 수급이 좀 충돌을 하겠네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어제 이제 낙폭이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컸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도 그렇고 그렇죠. 항상 이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반대 매매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신용과 CFD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반대 매매가 나와서 급락을 하면은 연기금은 주워 담는단 그렇죠.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주워 담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. 그건 네. 진짜로 어떻게 보면 네. 그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시청자분들의 관심 사항이 네 오늘 또 고생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좀 순서가 자꾸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